저희 그 주변에 프랜차이즈를 개업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때마침. 근데 그 프랜차이즈를 제가 송도에 하면 딱 되겠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저는 지금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럼 인생 짧거든요. 언제 내일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해야 되겠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제가 돈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는데 엄마랑 이제 시댁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봤어요. 이런 상품이 있는데 이거를 송도에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했더니 일이 되려고 그러는지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아. 그 친구가 했을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1억 안쪽으로 포장 전문점으로 해서 아니 아이템이 뭐였는데? 일본식 롤케이크 전문점이었어요. 이렇게 도지마루 같은 거? 그렇죠. 제가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옆에 너무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공원 앞에, 그 유명한 공원. 삼둥이가 그때 한참 핫했을 센트럴. 네. 삼둥이가 사는 그 자리에 근데 거기를 제가 보고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한번 갔죠. 근데 아버님이 이 자리 괜찮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대표님하고 갔죠. 대표님이 여기 괜찮다. 그 프랜차이즈 그렇죠. 본사 대표님. 네, 근데 그 프랜차이즈는 원래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었어요. 근데 대표님께서 사장님 여기는 우리가 카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 카페형으로. 네, 최초 카페형으로 저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함께 해요. 그랬더니 너무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구나. 그럼 돈이 2배가 된 거예요. 1억이 2억. 권리금을 주고. 그쵸. 저는 권리금도 줬고, 그리고 카페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가구 자체가 그 영국산 그 앤틱 가구. 이제 테이크아웃 가게에는 그 의자를 하나에 28만원, 30만원 되는 의자를 2개만 놓는데, 저희는 18좌석을 놨거든요. 그러면 그 30만원짜리 의자가 한 18개가 들어가죠. 근데 이 프랜차이즈가 만약에 이제 제 가게라면 의자를 그냥 5만원짜리 놔도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치. 그거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컨셉이 있으니까. 예, 그때는 제가 이제 너무 어렸잖아요. 37살이었고 그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저랑 나이 차이는 많지 않았는데 회사 대표님처럼 굉장히 저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돈을 드리는 입장이라 동등한 입장이어야 되는데 어려웠어서 제 돈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조금 어려웠어요. 이분이 이제 얘기하실 때 35% 정도 마진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하나 따져보지 못하고 그 정도 되나 보다. 액면가 35%만.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니까 나중에는 돈도 이 정도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계속 추가 됐었어요. 부대 비용이 더. 그래서 2억 원이지만 2억 원이 아닌 게 나중에 2억 원에 오픈을 하고 초도물품이 또 깔리더라고요. 초도물품이 냉장고 채우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2,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이 냉장고 2개 채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우선 다 비수로 시작을 했죠. 근데 장사가 굉장히 잘 됐어요. 예, 굉장히 잘 돼서 방송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번호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소화하는 거, 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주력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었고, 그리고 알바생들 계속 교육시키고 알바생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대표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계속 매출을 1등으로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가게가 잘 되면서 다른 가맹점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시너지 효과가. 네. 그래서 대표님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가게 오셨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사용자의 입장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입장에서 편하게끔 계속 고쳐가는 그런 직업병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건의를 항상 했었기 때문에 대표님이 오셔서 항상 그 부분을 듣고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들을 항상 했었거든요. 너무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우리가 매출이 이 정도가 나오면 대표님이 오셔서 슬쩍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표님 이번에 한 얼마 버셨겠는데요? 수입차 하나 버셨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 그때 송도에 이제 미니 자동차 판매장이 있었거든요. 미니도 보러 갔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번지 않았어요. 매출이 이만큼 찍히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날아와요. 맞아.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제가 초도물품으로
본사에서 구입을 했잖아요. 이거를 먼저 팔고 판만급도 본사에서 채워넣어요. 그치, 그치. 그리고 또 포장물품이 또 있어요. 포장을 해놓으면 포장물품을 창고 가득 채워놨었기 때문에 이거 다 쓸 때까지는 이게 돈이 나가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왜 없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 쏟아지는 손님들을 감당해내기만도 너무 벅찼었고. 그랬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메르스가 왔었고, 그래서 손님이 반으로 뚝 떨어졌고, 센3가 생겨요. 네, 제가 센2였거든요. 그게 뭐지? 센트럴파크 1, 2, 3가 있어요. 현대 아울렛이 생겨요. 그치. 현대 아울렛이 생기고, 거의 홈플러스가 생기고, 홈플러스가 첫날 매출을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찍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송도 같은 경우가 상권이 굉장히 크기도 하는데 굉장히 큰 상권이 뚝딱뚝딱 잘 생겨요. 맞아. 네, 제가 없어지기도 잘 없어지고. 맞아요. 매출이 만약에 하루에 100만 원이었다 치면 여기가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50만 원. 이게 계속 그렇게 상권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유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죠. 이제 저도 시간이 조금 생기고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게 됐죠. 근데 매출을 보다 보니까 이 그때 케이크였죠. 35%는 맞아요. 맞는데 이 한 조각이 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나갈 때 그 박스에 종이 박스에 담아서 근데 종이 박스가 요만해요. 근데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제를 고정제를 2개를 놓고 박스를 또 종이 백에 넣고 거기에 종이 또 그 안내지를 2개를 넣고 테이프로 붙여서 넣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계산을 해봤더니 이 쇼핑백이 350원, 이 박스가 450원, 이 고정제가 50원. 그걸 50원. 생각을 처음 안 했구나. 아니 얘기 안 해주셨어요. 이 많은 것 중에 하나. 이걸 얘기 안 했구나. 전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우리가 케이크를 10,000원에 나가면 그렇죠. 사실 5,000원에, 3,000원에 그렇죠, 사온다 그렇죠. 케이크를. 그러면 거기에 포장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해서 남는 게 이제 그렇죠. 마진인 거잖아. 왜냐면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사기는 아닌 건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초도물품으로 그 포장재를 저희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놓으셨던 거예요. 제가 더 사지 않아도 될 만큼 처음에는 옆으로 빠져나가는 그 돈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 제품에 대한 단가 그 마진율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그냥 제 수익률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 제일 큰 실수였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37살은 정말 애기예요. 맞아. 네.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이제 이벤트를 해야 돼요. 저는 가게 점주 입장에서 우리 가게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배너가 있으면 배너를 바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본사에서 안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면 작은 본사이기 때문에 케이크도 많이 나가고 지금 인기가 많으니까 그 바꿀 여력이 없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없어서. 그래서 그럼 제가 디자인을 바꾸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바꾸시되 자기네 승인을 받으래요. 자기네 프랜차이즈니까 그 디자인 자기네 룰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알았다. 그랬더니 자기네가 하는 가격이 10만 원이래요. 그렇다고 디자인을 해서 자기한테 주면은 10만 원에 뽑아주겠대요. 장난해요? 저희 디자이너잖아요. 나는 출력만 하면 되지. 10,000 원이면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에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본사한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대표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8만 원에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근데 저는 그거를 진짜 믿었어요. 그래갖고, 어머, 대표님 진짜 사기당하셨네. 그거 10,000원이면 해요. 지금 생각하면 대표님이 저한테 그거를 그 본사에서 그만큼 9만 원을 남겨먹는 거를 모르게 하려고 그거를 저한테 8만 원에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지도 전 하고 싶은데 전단지를 4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찍는 거를. 그래서 전단지 5만 원이면 되는데 왜 40만 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자기네 하는 인쇄소가 40만 원을 받는데요. 자기가 하나도 안 남긴대요. 그리고 내가 그럼 소개를 해줄게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이러면서 얘기해서 그 사람이 20만 원을 깎아주기로 해서 앞으로 20만 원으로 동결을 했다는 거예요. 대표님한테만 20만 원에 납 주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모두 전체가 20만 원이 된 거예요. 대표님 덕분에 네. 다른 그래도. 예. 어. 근데 그게 저는 그 사람 되게 웃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우리 대표님은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거기가 가족회사였고 아빠는 인쇄소하고 그쵸. 약간 이렇게 친구네 인쇄소였고 누구는 네, 인테리어 그리고 저기. 부장님은 형이었고 공장장은 엄마였고 이제 송도에 계신 엄마들이 국제학교나 이런 거 많이 보내시면서 통에다가 따로 담기가 뭐하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보면 롤케이크 이렇게 플라스틱의 일회용기에 이런 통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조그만 컵케이크 네네. 같이? 그땐 그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용기 회사들의 여러 개를 다 시켜서 거기에 그 훼손되지 않을 만큼의 사이즈를 다 맞춰서 해서 본사에 컨펌을 받았어요. 저희가 먼저 이렇게 해서 그 아니, 학교에 혁신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를 스카우트 했었어야 되는데. 네. 왜냐면 학교에 간식을 보내고 싶다고 미리 현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본사에 먼저 컨펌을 하고 저희는 그거에다 한 조각씩 나눠서 담고 한 다음에 저희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다른 점포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저희가 이걸 하나에 150원씩 사서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본사가 이 회사랑 얘기를 하고 나서는 이 가격이 300원으로 동결된 거예요. 150원에 저한테 안 파는 거예요. 이제 왜 막 맞으면 들으면 들을수록 프랜차이즈로는 돈을 벌 수가 예, 없는 구조네. 예. 어쨌든 장사의 기본은 싸게 떼와서 비싸게 파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인데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제 돈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했는데도 이 회사랑 이 회사랑 연결을 해주면서 이 가격이 올라버리고 저는 여기랑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고 장사도 조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알바를 쓰는 시간이 줄면서 저는 가게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치. 갇혀있다는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또 다른 손에 맡겨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정체성이 조금 혼란이 많이 왔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놓고 나갔어요. 진짜 다 권리금도 모두 없이 그리고 저희 그 가게 주인도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고깃집이었던 거를 깨끗하니까. 제가 돈을 엄청 발랐잖아요.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되게 오셔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기간이 남았지만 뭐 하면은 그냥 나가도 된다.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또 그것도 비하인드가 왜?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하고 있어? 아니 제가 이제 다른 데서 부동산에서 보러 왔던 사람들을 이 주인이 커트 하셨고요. 왜냐면 왜? 저는 권리금 못 받게.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자리가 권리금이 없을 수가 없는 자리거든요. 너무 좋은 자리. 네, 너무 스타벅스 바로 옆자리니까. 아니 스타벅스 옆이면 돈싸가지인데. 근데 그 자리가 권리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월세가 오르죠. 그치. 네, 그래서 월세 올려받으셨어요. 더 나가고. 그러고 나서 제가 송도를 안 갔어요. 이제 보기 싫죠. 트라우마. 저 트라우마. 어. 트라우마였는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2년도 아니야. 한 3년 정도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하나. 커피 쿠폰이 왔어요. 어디? 모르는 문자로. 아.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 드렸어요. 누구지? 그러고 봤더니 고객인 거예요. 옛날 고객. 옛날 고객인데 다단계 빠지셔가지고. 그러고 나서 3년 있다가 문자가 와서 커피 쿠폰으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었어요. 저 이제 다단계 안 해요. 라고 왔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문자가 너무 그냥 좀 따뜻했고요. 기억을. 제가 만난 송도에 이제 진상 고객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할머니랑 노모랑 이제 연세 있으신 어머님이랑 두 분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자
아가씨, 나 사장님이랑 얘기가 다 된 건데, 지난번에 다 얘기된 거니까, 케이크 하나랑 커피 하나랑 가져오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랑 다 얘기된 거니까 그냥 주면 돼요. 그리고,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게 뭐 잘못된 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알면 돼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한테. 정말 죄송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바빴거든요. 그리고 가서 쿠키, 저희 이제 쿠키가 있었거든요. 쿠키를 드리면서 막 사죄를 드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이거를 까먹으면 안 되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제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거 내가 맛이 없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뭐 해가지고 막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아가씨는 잘 모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장님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냥 꼭지를 얻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는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케이크를 또 드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난 진짜 그때는, 왜냐면 이게 머리가 그렇게 빨리 안 돌아갔어요. 그렇죠. 당황스러워. 왜냐면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고객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랬나? 근데 제가 그런 일은 기억 못할 수가 없는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근데 제가 다른 거라면 모르겠는데 이런 일은 제가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데 그때 스트로베리였거든요. 스트로베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는 그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야. 왜 젊은 아가씨가 그거를 기억을 못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실례잖아요. 왔어요. 근데 갑자기 커피 한 잔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커피가 진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건 좀 진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싱겁대요. 샷을 하나 더 달래요. 그래갖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싱겁지 않은데 샷을 하나 더 드렸죠. 그랬더니 뜨거운 물 한 잔만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1 됐냐? 하나 네. 두 잔을 드려요. 창조경제. 근데 그거를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알바가 전화가 왔어요. 이상한 일이 있대요. 뭔데 그랬더니 커피가 진하다고. 막 너무. 근데 보니까 옆에 스타벅스 깍지를 끼고 와가지고 저희 커피를 사가지고 두 잔을 만들어서 깍지를 끼고 스타벅스에 앉아있다가 오신 거예요. 진짜 너무 부지런도 하다 정말. 근데 그거를 제가 송도 맘카페에 그냥 웃기는 얘기 시리즈로 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왔다 가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 처음에 차릴 때 저희 신랑이랑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권리금이 얼마고 몇 천이고 그리고 보증금이 몇 천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이 가게 내놓으면 권리금 받을 거고 보증금 그대로 받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건 이만큼이고 아무리 못 벌어도 1년간 이만큼은 벌겠지. 근데 이만큼 투자를 해보니까 그 중에 반은 바르는 돈이에요. 이런 그 비품들 있잖아요. 비품들은 가치가 그냥 확 하락하는 돈이고, 예. 그리고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들이 폐업하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냥 줘도 안 가져가요.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돼요. 케이크 진열했던 그 진열 쇼케이스가 500만 원을 주고 했는데 50만 원에 팔았어요. 예. 근데 그것도 50만 원에 팔아서 정말 너무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50만 원을 주고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또 가게가 안 될 때 케이크 값이 밀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하고 나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애들 알바비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2천 정도를 또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융통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권리금도 안 받고 나왔고,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 가지고 회사에 줄 돈 처음에는 안 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본사에서 나한테 해준 것도 너무 없었고 너무 괘씸했고, 막판에는 본사에서 대응이, 본사가 이제 너무 어려워졌었거든요. 그리고 본사에서 자기네 살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괘씸해서
안 주고 싶었는데 그거 가지고 제가 그 고민하는 시간이 좀 너무 아까워서 스트레스 그냥 받고. 10원짜리까지 하나가 다 털어서 줘버렸고요. 아. 그러고 이것저것 다 털고 나니까 한 6개월치 이자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은 이자로 그냥 딱 넣어놓고 6개월은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저도 싫은 얘기 못하고 싫은 얘기 못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가 제 성격을 바꾸려는 게 사업을 하면서 제가 싫은 얘기를 못했던 것들이 저한테 또 큰 금액으로 손해가 저희 오니까. 가족들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치. 만약에 그때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대표한테 따지고 물었다면 더 이렇게 그 집주인한테 따지고 물었다면 아니면 내 권리를 찾으려고 내가 좀 더 여우같이 했다면 그 정도까지는 손해 안 봤을 거거든요. 그치. 부동산에도 그렇고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짜고 친 거니까. 근데 이게 참 모든- 그거를 알면서도 저는 그냥 내가 당하고 말지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당한 거거든요. 내 선택으로 인해서.